국가대표 준대형 SUV 팰리세이드 출시가 임박함에 따라 스파이샷과 주요 정보들이 공개되고 있죠. 현재 신형 팰리세이드를 패밀리카로 고민 중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니발과 함께 비교해보려고 하는데요. 가격, 재원, 디자인, 파워트레인 등 다방면으로 살펴보며 어떤 차가 나에게 맞을지 함께 살펴보실까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재미있는 신차 정보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차산오바입니다. 최근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투트랙 전략을 발표한 현대차 그룹, 바로 이 하이브리드 전략의 첫 선발주자가 신형 팰리세이드인데요. 그런데 최근 가솔린 모델의 양산 개시일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11월에서 12월 20일로 바뀌었는데요. 내년 1월에 출시될 하이브리드 모델과 함께 공개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려는 것으로 보이죠. 카니발과 차종은 다르지만 패밀리카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겐 분명 두 차 모두 선택지 안에 들어갈 것이기에 알려진 정보를 토대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재원입니다.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오너스 클럽을 통해 공개된 신형 모델의 사이즈는 전장 5040, 전폭 1975, 전고 1765, 휠베이스 2920mm입니다. 예상 전장 사이즈는 5040으로 현행보다 최대 45mm 큰 치인데요. 그만큼 휠베이스도 20mm 늘어나며 더욱 편안한 공간감을 제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9인승 출시까지 준비하는 이번 모델이기에 전반적으로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차는 좀 빡세겠네. 카니발과 비교해도 크게 빠지지 않는 팰리세이드인데요. 전장 5155, 전폭 1995, 전고 1785, 휠베이스 3090mm인 카니발에 비해 신형 팰리세이드는 전장이 115, 전폭이 20, 그리고 휠베이스는 170mm 약간 작습니다. 확실히 미니밴과 SUV 모델이기에 차이가 나는 게 아닐까 하는데요. 그럼에도 신형 모델은 2세대 팰리세이드보다 확실히 커졌기에 기존 카니발을 구매하려 했던 분들도 3세대 팰리세이드 출시까지 기다렸다가 두 모델을 비교해보고 선택하시지 않을까 하네요. 경쟁 차량 토요타 하이랜더와 비교하면 압도적인 크기를 지녔는데요. 전장 75, 전폭 45, 전고 10, 그리고 휠베이스는 20mm가 큽니다. 아마 팰리세이드가 북미의 적정가에 출시되면 좋은 반응이 있지 않을까 하네요. 다음으로 파워트레인입니다. 신규 파워트레인인 TMED2를 사용했기에 현행 모델보다는 확실히 가볍고 높은 연비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공개된 정보를 보면 가장 중요한 2.5L 하이브리드는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하며 46.5 이상의 최대 토크를 내며 최대 출력은 무려 335마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복합 연비는 14.5km로 높은 효율을 보여줄 예정이죠. 반면 카니발은 1.6L 가솔린 터보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 최고 출력 245마력에 37.4kg/m의 최대 토크를 냅니다. 복합 연비는 9인승에 18인치 타이어를 장착 시 14.0km/m의 연비를 냅니다. 물론 두 차량은 가격적인 측면과 하이브리드 엔진 버전 역시 다르기에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격 부분은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가솔린 역시도 어느 모델이 괜찮을지 궁금하시죠? 먼저 팰리세이드입니다. 3.5L 가솔린에는 람다3 GDI 엔진이 장착되며 42kg/m 최대 토크와 280마력의 최대 출력을 보여주는데요. 연비는 9.8 정도로 예상됩니다. 팰리세이드가 토크, 출력 모두 카니발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그리고 2.5L 가솔린의 경우 세타3 2.5L 터보 엔진이 탑재되며 37kg/m 최대 토크와 290마력 최대 출력을 지니며 연비는 10.5 정도로 추측됩니다. 신형 팰리세이드는 2.5L 하이브리드 엔진이 첫 번째로 탑재되는 모델인데요. 과연 별 이슈 없이 잘 출시될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다음으로 디자인입니다. 우선 4세대 카니발은 페이스 리프트 되면서 기아의 오퍼짓 유나이트를 탑재되는데요. 보다 SUV스러운 모습이 되었죠. 이건 나름 괜찮은 전략이었다고 봐. 그렇죠. 미니밴이지만 SUV 수요까지 끌어올 수 있는 좋은 디자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소렌토랑 추후 출시될 포티지까지 다시 한번 티볼리 대중소 사건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 펠리세이드는 오히려 반대인데요. 패밀리룩 없이 각지고 남자다운 디자인이 차체 전반에 접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행보다는 더 괜찮지 않나 하는데요. 카니발과 비교해도 확연히 차이가 있죠. 카니발은 스타일리시한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기에 개인 선호에 따라 디자인은 확실히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이번 신형은 전장과 힐 베이스를 현행보다 확실히 키웠기에 편의성 측면에는 괜찮지 않을까 하네요. 다음으로 옵션입니다. 이번 펠리세이드의 기본 트림인 익스클루시브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기본으로 탑재되는데요. 현행 모델 르블랑 트림에서 탑재되던 측방, 교차로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기본 익스클루시브에 포함됩니다. 함께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 즉 자동차 스스로 차로를 유지하고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하는 HDA 역시 3.0으로 업데이트되어 탑재되는데요. 이전 버전 대비 차로 중앙 유지 성능 및 차로 변경 제어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전방의 차량이나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주행 안전 기능인 FCA가 2로 버전업되어 탑재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격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된 가격은 없으나 기존 산타페나 카니발의 가격 상승폭을 고려하여 추측해 보았는데요. 이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펠리세이드 풀체인지 3.5리터 가솔린 엔진의 경우 이전 모델보다 최소가인 250만원을 올린다고 보았을 때 클루시브는 4,146만원, 르블랑은 4,448만원, 프레스티지는 4,874만원, 캘리그래피는 5,356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현행 카니발 7인승은 3.5리터 가솔린 엔진을 기준으로 할 때 노블레스가 4,169만원, 시그니처가 4,525만원, 그래비티가 4,607만원이죠. 전반적으로 기본 모델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상위 트림으로 갈수록 가격차가 꽤나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건 하이브리드인데요. 이번 하이브리드는 신규 엔진이기에 기존 가솔린과 하이브리드의 가격차보다 더 큰 상승폭을 가져가리라 생각합니다. 현대차 최초로 적용하는 TLMD2이기에 마냥 싸게만 올리지는 않겠죠. 그래서 펠리세이드의 경우 가솔린과 하이브리드에 550만원의 상승폭을 준다면 하이브리드 익스클루시브는 4,696만원, 르블랑은 4,998만원, 프레스티지는 5,424만원, 캘리그래피 가격은 5,906만원으로 6천만원 전에 가까스로 맞추지 않을까 합니다. 역시나 기본 모델은 가격대가 비슷하나 상위 트림으로 갈수록 차이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1,000만원 정도는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보다는 낮게 나와야 할 텐데. 상위 모델과 옵션을 추가할 경우 가성비 측면에는 카니발이 아직까지는 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펠리세이드가 가격만큼 옵션을 잘 채운다면 그건 나름 경쟁력이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가격과 옵션이 나오지 않았기에 이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정식 공개되면 다시 한번 비교를 해서 컨텐츠를 올리도록 할게요. 결국 가격이 제일 관건이 아닐까 하는데요. 과연 얼마에 출시될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신규 하이브리드 엔진에 이슈도 없을지 걱정도 되고요. 이번 펠리세이드 풀체인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 의견 많이 달아주세요. 펠리세이드의 최신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차사노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신차 정보 차사노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신차 정보 차사노바